오늘 아침에 또 놀고 오셨는데 네네. 그 재밌는 이제 장터죠. 화개장터에서 놀고 오셨는데 네. 어떻게 좀 뭐 최근 걸로 뭐 계속 매매를 하시지만 네네네. 최근에 뭐 이번 주? 지난주? 최근에 좀 어떤 매매를 하셨고 사실은 이제 증시의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공매도 재개의 결과 나왔죠? 네. 지금 이제 원래 망해 있던 애들이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관세 나왔죠? 25% 확정됐어요. 네. 그 다음에 탄핵, 인용 확정됐습니다. 네. 세 개가 픽스. 확정이 됐어.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 세 개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은 사실 간단해요. 일단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6월 3일 대선 준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뭐가 많구나.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좋아. 대선은 5년에 한 번 있는 거고 네. 탄핵을 안 당한다면 네. 이런 어떤 큰 기회를 내가 대선 준비 쪽으로 이제 가겠어 라고 하시는 게 1번. 2번은 네. 나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실적이 좋은, 그러니까 매출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겠어. 이거는 이제 대선하고는 조금 무관하죠. 이거는 이제 관세 이슈죠, 관세 조금 이슈. 더 중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관세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한한령도 풀린다고 하고 또 시진핑 주석이 11월에 경주 에이펙에 또 참가를 하면 한한령이 풀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혹시 민주당이 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 중국과 친한 관계를 가질 게 뻔하기 때문에 중국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굉장히 막 칭송하고 좋은 지도자라고 막 합니다. 환구시보 이런 데에서. 좋은 지도자라고요? 똑똑한 지도자다. 똑똑한 지도자라고요? 네. CAC의 발언 나오고 네. 그 다음에 환구시보에서 굉장히 이제 이재명을 좋게 하는 기사가 났어요. 네. 그 발언을 이제 소개하면서.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나는 아예 그래 중국 매출이 큰 쪽으로 가겠다. 그 2번. 네. 3번은 나는 233740을 그냥 사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233740은 네. 아마 지지난번 네네. 촬영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33740은 제가 이제 탄핵 처음 시작했을 때, 이 탄핵안이 국회 계엄하고 탄핵안이 그 국회 200석 네. 해가지고 넘어가서 헌재로 넘어가서 그 초기에 제가 사라고 했던 코덱스 150 레버리지인가? 네. 아무튼 233740 233740 잊지를 못합니다. 이제. 네. 그리고 나서 9,000원 가까이 갔다가 맞습니다. 다시 이제 이런 악재들 때문에 6,000원대로 내려와 있죠. 네. 그게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잘 모르겠고 233740 사놓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딱 기간별로 딱 나눠주셨네요. 대선이 조금 더 숏텀인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중국 시장은 좀 중장기 텀인 것 같고 네네. 233740은 뭐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갖고 있으면 어쨌든 지금 6,000원대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럼 뭐 이제 또 한 7, 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네네네. 갈만하고. 네. 그러면 이 대선 6월 3일 기준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제 대선이면은 이제 경선, 본선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그런 테마주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하기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빡센 거 말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오늘만 해도 막 천당지옥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어지러우실 수가 있는데 저라면은 오늘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흐름이 저출산이라든지 출산? 저출산 아니면은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공약들 이제 나올 거 있잖아요. 네. 어차피 공약을 그렇게 발표할 거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오늘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재명 테마주도 올랐었고 김문수 테마주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 말고 저출산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정책에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아직은 뭐 대선 공약집 이런 걸 내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도 경선을 나름대로 하고 형식상으로라도 경선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 공약집을 발표하겠죠. 근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공약이 막 나올 건데 지금 제가 조금 덜 오른 분야로 보고 있는 거는 AI예요. AI 쪽이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책 분야입니다. 그래서 AI 쪽을 이제 활성화시킨다. 그 다음에 물론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AI를 죽이자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AI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게 확실하고 그래서 막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런 기사도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AI 쪽으로 뭐 일자리를 해야 된다. 산업 요원을 뭐 AI 회사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 뭔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솔트룩스라는 AI 회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솔트룩스가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인연이 좀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 이제 가상인간 이재명을 이제 솔트룩스가 만들어서 공급을 했었어요.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솔트룩스가 버추얼 휴먼인데 이재명 얼굴을 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대선 캠프에 공급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가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하고 뭐 이렇게 간담회하고 이랬을 때도 참여했었어요. 솔트룩스가 그나마 조금 좀 덜 주목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건데 언젠가 또 AI 쪽이 주목을 받으면 그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솔트룩스를 예시로 가져와 봤고요. 네. 네. 근데 뭐 저출산 하면 사실 너무 많아요. 저출산 관련주는 뭡니까? 저출산 관련주는 감이 안 오는데요? 에르코스라는 종목은 이제 이유식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에르코스가 있고요. 꿈비라고 애들용 그 침대, 가구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건 이제 기본 상식이죠. 와. 저출산주 하면은 이렇게 그 영어 단어 하면은 이렇게 뭐 한국어로 뜻 말하면은 영어 단어로 막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사전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죠. 뭐 에르코스나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은 안 돼.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캐리소프트. 캐리소프트.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육아와 관련된 그런 주인데 오늘 되게 많이 다들 올랐어요. 진짜 빨라. 인용 된다 하자마자 그냥. 네. 저는 오늘 그 라이브를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게 8대 0이면 주문이 맨 뒤로 가고 네. 8대 0이 아니면 주문이 맨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런 관리가들이 그렇죠. 거의 100%죠. 근데 딱 하는데 주문을 안 읽고 갑자기 윤석열이 이걸 잘못했다. 안 됐다. 이래서는 안 됐었던 거다. should have pp. 이랬어야 된다. 막 이런 게 나왔잖아요. 저는 그때 사실은 8대 0이구나 이거. 주문이 뒤로 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각이 8대 0일 리는 없잖아요. 인용이 8대 0이군 하면서 이제 에르코스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갔었는데. 주문 낭독하고 있는데 딱 그때 들어가셨군요. 문영배 그분이 이제 읽을 때 앞에 한 1, 2분 정도를 듣고 주문이 아니구나. 그럼 11시 한 4, 5분 정도에. 그렇죠. 그러면 8대 0이라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에르코스나 뭐 이런 것들 했었고 일자리는 원티드라고 일자리 구인 구직하는 그런 인크루트 같은 겁니까? 인크루트 같은 거죠. 네. 원티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티드랩 그다음에 오픈롤, 사람인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어요. 이 회사들은 이제 일자리 정책이 나오면은 올라가는. 근데 뭐 얘네들도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선 하면은 일자리 그다음에 저출산 이렇게 되는데 일자리는 특히나 여권의 유력 주자인 김문수 장관이 하필이면 어디 장관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공약 내세울 거 일자리 공약밖에 없어. 자기가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원래도 그냥 대선주였는데 김문수 장관 쪽으로도 지금 가 있어요. 정책을 발표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 회사들한테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나 지원을 해주죠. 그래요? 일단 뭐 정부가 직접 이런 거를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하는 거죠. 우리 뭐 이번에 뭐 한 2천억 원짜리 규모의 사업을 할 건데 그래서 청년들 이렇게 취업해가지고 할 건데 원티드랩 같은 니네가 좀 대행해라.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갑자기 그 취업 그 희망자들을 막 모으고 이 못 하잖아요. 플랫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티드랩에서 대신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위탁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매출이 늘죠. 예를 들어 정부에서 뭐 이런 사업으로 이번에 뭐 한 200명을 선발하려고 한다. 원티드랩 니네가 좀 대신 200명 모아줘. 돈 주면서. 이렇게 되니까 오르는 거죠. 옛날에 그 지역 화폐 하듯이. 네네네. 그럼 저출산 같은 경우도 바우처 같은 걸 이제 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바우처를 가지고 꿈비에 뭐 침대를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원책이 나오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장 관련돼서는 아까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중국 시장은 되게 명확합니다. 내가 대형주 중에서 중국 시장 쪽을 하고 싶다. SM. SM? 네.
SM 하시면 되고요. 네. 이해가 빡 됩니다. 이거는 네. 공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형주 중에서 내가 중국 쪽을 좀 하고 싶다. 디어유. 디어유? 네. 이것도 들어봤습니다. 디어유는 이제 버블이라는 앱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K-팝 가수들이 입점을 해 있고 팬들이 이제 거기 유료로 가입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나누고 이제 이런 메신저 플랫폼이 버블. 텐센트 뮤직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곧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네. SM, 디어유. 그다음에 내가 소형주 중에서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머스. 노머스라는 또 이제 회사가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소형주로 갈수록 이제 좀 생소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엔터줍니다. 이제 중국 한안령 풀리고 이러면은 공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SM, 디어유, 노머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죠. 저는 당연히 화장품부터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화장품도 좋죠. 화장품도 좋아요. 한국콜마. 한국콜마.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하겠다. 네. 한국콜마 실리콘2. 이런 것들 다 아시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한국콜마 하면은 또 조선미녀 선크림. 맞아요. 굉장히 이제 좋은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중형주로는 뭐 많죠. 화장품도 워낙 많아서 VT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있고 소형주로 가면은 이제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러니까 소형주로 가면 이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대박이다. 위에는 아는데 이 밑에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처음 들어보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크림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도 여름이 다가오고 하니까 중국 비중도 좀 있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나 삐아라든지 뭐 이런 좀 여러분 생소하실 만한 그런 또 소형주들 되게 많고요. 토니모리니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거든요. 대형주 요만큼, 중형주 요만큼, 소형주 이만큼.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조금 이제 많이 팔리는 그런 화장품주들도 좋고 엔터주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화장품 엔터 이렇게 있고 얘네들은 또 관세도 상관없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관세랑도 무관하다 해서 그렇죠. SM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 그러니까 중국 비중도 크고 관세 영향도 없어. 그러니까 엔터주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엔터가 탑픽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엔터. 중국으로 가겠다라면 저는 엔터를 좀 더 좋아하고 화장품주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살짝 조금 개수도 좀 너무 많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안령이 풀린다 하면 K-팝 아이돌들이 가서 공연하고 이런 게 풀리고 그 다음에 드라마나 영화 이런 제재가 풀리는 거잖아요. 화장품이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간접적으로 K-팝 아이돌이 들어가면 그 영향으로 그 아이돌들이 광고 모델을 하고 있는 화장품이 많이 팔릴 수는 있죠. 근데 그건 2차적인 거고 직접적인 거는 당장 그러네요. K-팝 아이돌 공연하고 문화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게 우선이죠. 그게 먼저죠. 그러면 콘텐츠 쪽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콘텐츠 쪽도 중국향 비중이 높다면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 한안령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중국향 비중이 높은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계속 수출을 못하고 있었어가지고 맨날 불법으로 보잖아요. 폭삭 소가수다도 넷플릭스 안 되는데 불법으로 다 넷플릭스 안 돼요? 다 불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폭삭 소가수다가 중국의 어떤 아이치나 뭐 이런 플랫폼을 타고 돈을 정정당당하게 받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다 불법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좀 그게 이제 걸림돌인데요. 어쨌든 그런 콘텐츠 쪽도 중국하고 뭔가 이제 교류가 많다 하면 차차 나아지겠죠. 그다음에 게임도 게임 쪽. 네, 게임도 이제 중국이 출시해가지고 중국에서 반응이 어떠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질 겁니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런 중국과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갖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선, 중국, 그렇죠. 233, 740. 네. 할 거 많다. 네. 저는 네. 233, 740이 제일 끌리네요. 그거는 이제 뭐 굉장히 좀 편한 거니까. 잘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네. 많이 내려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이거 다 하시겠네요? 저는 일단은 대선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고 있는 거? 왜냐면 눈앞에 뻔히 이렇게 있는데. 먹을 게 있는데. 네, 또 안 먹을 수 없지. 그걸 또 굳이 외면하기도 그렇고. 땅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안 줍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선에 조금 집중을 하고 왜냐하면 이 기회는 또 5년 있어야 2030년이나 돼야 다시 오는 기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고 233, 740도 이제 좀 곁들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처음 들어오시면은 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우상단 오른쪽 위에 요 동그라미 네.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 네. 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마이 페이지. 네. 그러면은 마이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쿠폰이 있어요. 쿠폰. 네. 네, 쿠폰하고 그러면 여기 쿠폰 등록. 네. 네, 여기 이제 있거든요. 네.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URL을 알려드리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이 URL을 알려드리면 네. 바로 이 페이지로 넘어오니까 그러면 이 쿠폰 등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제 이걸 눌러서 하면 되겠구나 이해를 하시니까. 네, 그래서 요 URL을 저는 보통 많이 알려드려요. 이것도 알려드려야 돼요. 쿠폰을 등록하면 쿠폰이 그럼 어딨냐? 쿠폰 코드가 이거 여기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해놨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넣으시라고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넣으면은 네.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10만 원 할인 쿠폰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보고 마음껏 그렇죠. 노시고 네. 돈 버시고 이 대선을 좀 내가 집중적으로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 대선을 내가 한번 그러네요. 온몸으로 좀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다. 나는 내가 2, 3, 3, 740만 하겠다. 그러면 필요 없는데 그렇죠. 나는 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괜찮네요. 대선을 내가 한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대선 때 뭘 하면서 지낼까? 어떻게 사고 파냐? 약간 그런 거를 약간 체험해본다? 체험 쿠폰?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조롱을 받던 한국 증시가 굉장히 지금 어떤 새로운 가능성,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뭐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 미국이 많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대선까지 겹쳤다는 것이 또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항상 뭐 국장이 좋다 뭐 이런 소리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여기가 좋으면 여기가 좋다고 하고 여기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좋아도 국장에서 노시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국장에서 노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꼭 이것만 해야 된다. 저건 절대 안 된다, 나쁘다 이런 사람은 아니고 유연하게 이럴 땐 저게 좋다. 제가 이제 작년만 해도 코인 좋다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시장 상황은 바뀌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좋은 거 나쁜 거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게 무조건 좋다, 어떤 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거를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무조건 나쁜 거, 미국 증시는 무조건 좋은 거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어떤 대상의 성격이나 캐릭터를 너무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좋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는 나쁘다. 이거를 좀 이해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 투자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저는 투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투자 말고 다른 돈 벌 거 많으니까 그렇게 가시든지 해서 항상 좋은 거 없고 항상 나쁜 거 없다. 계속 올라가는 거 없고 계속 내려가는 거 없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돈 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올라갈 때 들어가가지고 내려갈 때 물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자산별로 언제 좋고 나쁘고 이게 언제든지 성격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유연성을 좀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후보가 정해질 때쯤에 한번. 그렇죠. 그때 또 솔트룩스 주가 한번 보고. 1대1대 뭐 1이 될지 1대1이 될지 다자구도가 될지 뭐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선 전에 한번. 경선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고 한 5월 초 정도 되겠네요. 나오고 그때 한번 또 모시고 좋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